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쇼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3월 27일 월요일 오후의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동안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이준석을 또 품어야 한다, 껴안아야 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지금 지도부에서 나왔는데, 심지어 이준석이 안 오면은 이 분리 포용론 해서 이준석 외에 지도부 경선에 출마했던 소위 말하는 천하 용인인가요? 천하람, 허나, 또 김용태, 이기인, 이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 또 2030 지지율이 대폭 떨어졌다, 이런 분석 기사들이 어제 신문에 나오니까 허둥지둥 되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단순한 그런 생각인데, 과연 전략적인 생각을 하는 것일까? 아니, 그것보다 사실을, 지금 현상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30 지지율을 이준석을 끌어안는다고 올린다? 지금까지 이 대선, 지방선거,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를 보면서 그렇게도 현실로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마치 이준석이 젊은 세대 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환상 속에 이준석과 그 아바타들이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구성된 당 지도부마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한심하기 그지없고, 또 이준석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마 오히려 또 조롱하고 할 겁니다. 오늘 갑자기 이제 이런 기류가 좀 흐르고 있는데, 3주 정도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 경선이 끝나고 나서는 이준석은 절대 안 된다. 왜? 경선 때 이준석이 본인이 밴허를 자처를 해서 밴허가 끄는 네 마리 말에 비유를 했죠. 이준석 아바타들을.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다 꼬꾸라졌는데, 자, 어떻게 보면 패장입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지금 자신의 책을 선전한다고 전국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천하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계속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또 여전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3주 전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3주 전에 김재원, 조수진, 장해찬, 이런 최고위원들이 이제 더 이상 이준석은 안 된다. 왜냐? 대선에서 하도 또 그렇게 소동을 부리는 모습을 대선이 아니고 지도부 경선에서, 대선에 이어서 지도부 경선에서도 소동을 벌이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준석은 더 이상 안 된다 해서 손절론이 나왔고, 그쪽으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오늘 새로 구성된 지도부가 다시 품을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임명이 됐죠.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여의도 임명되고 나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네 사람, 이준석의 아바타 네 사람의 중용이 불가능한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불가능한 건 없다. 모두 우리 당의 당원이니 당원이라면 어떤 자리든지 발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한가한 이야기가 할 때가 아닙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죠.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 여의도 연구원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의 밑거름을, 기본 틀을 짜는데도 일조를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제가 오전에는 박수영 신임 여의도 연구원장이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선에 꼭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는 소개를 들었는데, 같은 박수영입니다. 한동훈 이야기도 하고, 이준석 이야기도 합니다. 이준석과 한동훈이 같이 있는 그림, 상상이 잘 안 되죠. 박수영 여의도 연구원장은 다만 대통령을 지나치게 공격한다든지 선을 넘은 비난은 안 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 이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약속할 인물들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 품어야 된다 해놓고 다시는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약속하지도 않을 텐데, 오히려 마치 아쉬워서 구걸을 하는 것처럼 이준석 걔가 아쉬워서 구걸을 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은 대통령에게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 그럼 우리가 받아줄게. 그럼 이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까?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지죠. 약속은 무슨 약속, 뭐 건전한 비판, 뭐 혁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더 기고만장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하나마나 말을 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박수영 뭐라고 했냐? 당내에 청년특별위원회 혹은 호남특별위원회 같은 특위를 만들고 그 위원장의 천하람 발탁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천하람이 원래 대구 출신인데 지금 순천 가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죠. 그렇다고 호남특별위원회를 만들자. 호남특별위원회. 자, 그러면은 이 호남특위 또 청년특위를 만들자. 천하람이 그 위원장을 맡는다고 해서 청년들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고 호남의 지지를 끌어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말을 하지만은 전혀 지금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천하람이 지금 무엇을 호남표를 끌어오고 청년표를 끌어온다. 오히려 더 분란만 일으키고 그 분란을 일으키는 마이너스 효과가 약간 어떤 그 상징적으로 호남표를 끌어온다 뭐 이런 것보다 그 효과를 압도적으로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천하람에게 이런 자리를 맡기면. 자, 김기현 대표도 오늘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위원회의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천하람 위원장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당의 주요 당직자이고 당협위원장이다. 당연히 함께 가야지. 거기에 대해 특별히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 호남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인데 호남특위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 호남특위는 검토하는 게 전혀 아니다. 또 이준석계를 끌어들이는 문제를 놓고 여의도 연구원장, 신임 여의도 연구원장과 당대표가 서로 말을 달리하는 그런 양상까지 또 노출을 시켰죠.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 조직을 관장하는, 당의 조직을 관장하는 이철규, 여기도 친윤계 핵심이죠. 이철규의 본인에게 이준석이 뭐 윤핵관 이렇게 하면서 조롱을 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도 지난번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준석계, 유승민계라고 해서 공천에서 무조건 배제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당원들과 당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판단하실 문제다. 물론 뭐 당원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당원들이 판단을 하지만 그래도 원칙은 정해줘야 됩니다. 지금 2번이나 징계를 받고 또 징계를 받고 나서도 뭐 대통령을 양두구역에 비유를 하고 지난번에는 뭐 우리들의 일그러진 용어 거기에 비교해서 또 막 대통령을 조롱하고 폐악질 치는 대통령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시 또 구제를 해야 된다. 대선 때 그렇게 소동을 벌이는 바람에 사실상 대선에 질 뻔했고 지방선거에서도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김원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 단일화를 결사 반대하는 바람에 본인의 개인적인 사감 때문에 결국 경기도 도지사 자리는 국민의힘에서 내줬죠.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이 폐악질을 했던 그 무리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지지율이 마치 이들이 들어오면은 무슨 청년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할 것처럼 최근에 뭐 주 69시간 연장 근로 논란에 MG 노조가 반발한 등 청년층 지지율이 눈에 띄게 하락한 것을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언론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본인들은 그렇게 전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전략도 아니고 하책입니다. 약간의 효과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엄청난 리스크를 폭탄을 깨닫는 거죠. 이 사람들을 다시 포용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포용론, 이준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 원로들이 이제 이준석을 포용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내가 무슨 달걀이냐, 품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준석을 품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무슨 달걀이냐, 닭이 품는 것처럼 닭이 달걀을 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조롱을 하고 원로들을 조롱을 하고 한 그런 인물에게 다시 또 뭐 품겠다, 껴안겠다 이런 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이 당내에서는 또 뭐 분리 포용론 이게 나오는데 이준석과 이준석계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안 되더라도 천하람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또 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천하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리 포용론에 대해서 지도부가
이준석 천하람을 분리하고 대충 포섭해서 좀 써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러지 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아냥거립니다. 분리포용론이 나오니까는. 결국은 천하람의 이런 반응은 이 당 지도부가, 삼선, 사선 의원을 하는 지도부가 아쉬운 소리를 했다가 머쓱해져 버렸죠. 천하람에게 머쓱해져 버렸습니다. 이준석은 아직 여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책 선전한다고 지방을 다니고 있죠. 아마 내일쯤 SNS나 라디오에 출연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달걀이냐, 품기는 뭘 품어.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일 겁니다. 이 시금방진 반응은 보일 텐데, 내일 아침 라디오에서 지금 뭐라고 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김기현 지도부가 상당한 착각을 하고 있죠. 이준석과 무리들이 청년의 표심을 가지고 온다. 자, 이 사람들은 당 안에서 이미 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친 이준석계는 전부 다 꼴찌 바닥권에서 헤맸죠. 천하람도 15% 정도 투표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이 청년표들을 결집을 한 것인지, 그리고 혹시 청년표를 그 정도 결집을 하면은 오히려 보수의 이 기존 보수 지지층인 중장년층이 떨어져 나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당 내에서 계속 남아있으면서 분탕질을 하는 거죠. 특히 내년 1월 되면은 이준석의 징계가 풀리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뭔가 또 소동을 피울 텐데, 이 사람들을 그 안에서 그대로 포용을 한다. 그리고 포용당하지도 않지만 계속 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인데, 또 하나 특히 위험한 결과가 예상되는 건 이준석의 성접대 수사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때 강용석 무고를 한 그 혐의가 지금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착수를 하고 있는 시점. 유상범 수석 대변인도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검사 출신.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앞에 검찰의 검찰로 인한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준석을 다시 끌어안는다. 그런데 이준석이 당 안에서 또 이렇게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성접대, 다른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때 이 호가호위하면서 정권 초기에 성접대를 받은 그 의혹으로 사법 처리가 되면은 그것은 국민의힘의 부담으로 다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아쉽다고 이 당 지도부가 나서서 이준석과 아류들에게 또 손길을 내밀면서 품겠다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